시간은 선수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권기욱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겠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주에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금방 식사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재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좀 불편하신 분 나오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좀 해결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걷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걷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걷기를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네, 뛰는 것은 배워봤는데 걷기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 강사가 굉장히 없습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009년에 전주시 체육회에다가 처음으로 걷기라는 종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으로 처음 집어넣었죠. 그러면 걷기 시합을 어떻게 할까요? 경고는 육상입니다. 네. 걷기 시합.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네.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걷기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등수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등수가 만들어지면 육상이 되겠죠. 그런데 걷기는 대회는 있습니다. 대회. 여러 가지 또 홍보 이벤트, 대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벤트나 그런 부분보다 걷기협회를 만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걷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어디가 아픈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재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특히 국공하시는 분들은 어깨도 좀 많이 아프시겠네요. 그죠? 그리고 테이핑을 다 손목이나 뭐 이쪽에 많이 전완근 쪽에 많이 하시고 주로 사용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혹시 여기서 어깨 아프신 분 계세요? 네. 아프시면 팔 못 들어요. 그러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반대손 들었다 그러고 반절만 들었다 그러고. 어깨 아프신 분이 팔을 드신 분들은 병원 가도 나오지 않죠. 구조가 문제가 없으니까 팔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구조가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서는 사진에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치료 받고 뭐 항생제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죠. 그리고 잘 낫지 않고 반복적이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이거 하다 보면 팔을 당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깨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깨 아프시다고 하신 분요? 그래요? 선생님이요? 그냥 한번 나오시죠. 아니요. 이렇게 누우시려고 하세요.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깨가 아프시다고 해서 나오셨는데요. 검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 아프신 건지 아니면 나이롱 맞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깨 검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깨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무거운 걸 드는 거하고 돌리는 거. 이것만 되면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깨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묵직하고 여기고 저리고 여기 돌 하나 넣은 것처럼 딱딱하신 분들 있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팔이 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보는 것부터 자, 이거고요. 팔을 좀 벌려보시죠. 네, 이 정도에서 한번 제가 누를 거니까 또 한번 좀 버텨보세요. 힘. 네. 힘. 벌써 이거 무너지죠? 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좀 내려볼게요. 다시 힘. 여기는 문제 없어요. 이 각도는 문제가 없고 90도에서 힘. 여기서 문제가 있고 더 올려볼게요. 올려서 최대한 올리신 건가요? 네. 힘.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90도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0도는 어느 근육이 감당하냐 이거? 90도. 여기서 어느 근육이 감당할까요? 이거요? 이거 삼각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삼각근을 잠깐
잠깐 처방하고 다시 한번 그걸 해볼게요. 좀 잠깐 이렇게 보시죠. 네, 그럼 삼각근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다고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를 좀 한번 마사지만 좀 할게요. 내쉬고. 자, 올려보실까요? 힘! 힘! 금방 밥 먹고 왔는데 어떻게 짭니까? 전주에서 5시간 걸려서 왔는데 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 한번 제가 어깨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손에서 이각된 힘 버티시잖아요. 힘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 그러니까 각도마다 사용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문제가 되면 그 각도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려볼게요. 힘. 그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각도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그 각도에 쓰이는 근육이 뭔가를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냥 어깨 아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빨리 회복이 되는데 희한하게 병원에서는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줄까요? 왜 이렇게 병원을 불신하세요? 단골로. 네, 그것을 전문용어로 단골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말이 더 부드럽죠? 네. 돈 번다네. 자,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30도에서 60도 이 정도는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작용을 하고요. 여기 올라가면 삼각근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승모근과 이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어깨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30도는 문제가 없는데 90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삼각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삼각근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120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삼각근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계속 그냥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은 됐는데 돌리는 그런 부분의 기능은 다 좋은지 앞에 보시고요. 네, 안 돌아가요. 섹시하지 않으세요? 몸을 돌리죠. 그런데 이 팔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이 팔도 근데 어떻게 활을 쏘세요? 네, 만약에 쓸 수가 쉽지 않아요. 일어나서 부분이 잘 돌지 않잖아요. 팔이 돌면요, 몸은 안 움직여요. 팔만 돌아가지. 근데 우리 선생님은 섹시하시죠? 그럼 병원 안 가보셨나요? 병원 갔으면 선생님 어떤 말 들었을 텐데 뭐라 그러세요? 한나라 계속 그 양반을 죽여 놨다. 아, 안 돌아가요? 미친놈아. 먹고 해도 안 돌아가요? 주물러 주마. 주물러서 자, 그러면 어깨 회전하는 근육이 뭔가 한번 그걸 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는 회전근개예요. 회전근개 파열됐다는 분도 많이 처방 받으셨죠? 내가 화를 쏟아보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회전근개가 뭐냐? 했더니 이 근육이에요. 이걸 맞아서 넘어가는 이겁니다. 회전근개. 해가지고 4개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광각하근, 소음근. 이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 4개의 근육을 활용해봤더니 잘 안 나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2개에다가 2개를 더 가미했더니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쪽 팔만 할까요? 제가 한쪽만 해드릴 거거든요. 이쪽은 아까 조금 더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면 여기 연관된 상황 반대리하고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인대가 문제가 되면 돌아갈 때 빡빡하고 빨리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10번 정도 이렇게 문질 거예요, 선생님.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아플 때 웃더라고요. 일단 저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웃어. 네. 아이고야. 인격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삼각근, 전삼각근이라고 해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제일 선생님한테 문제 같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선생님 보통 들어오는데 사진 찍어서 찍지 마. 그 다음에가 소형군인데요. 팔하고 몸하고 연결된 유군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소형근이라는 근육인데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딱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뒤로 돌려. 아까 눈 이렇게 힘 들어가시던데. 네, 아까 눈 힘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쪽 더 해드릴까요? 네. 원래 제가 딱 하나만 오는데 한쪽만 오는데. 고음 제까지 왔어. 오응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쏙 들어가 되어 있어요. 거기 물을 보면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빼시면 여섯, 여덟, 아홉, 하나. 참으셔야 돼요. 지금 보기 싫었어요.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명확히 있습니다. 네. 어깨 회전하는 것은 구조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인대 끊어져 버리거나 그런 부분 없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까지 했을 때 그렇게 실패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깨 이 회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병원을 가서 항생제 먹고 또 그 다음에 물리치료 받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사실은 의사 선생님은 어깨 안 아파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잘 선생님 마음을 모르지.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나서 이렇게 안 돌리고 반대로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반대로 돌렸을까요? 근육에 무리가 안 주려고. 근육에 무리를 안 주려고 그래서 조금 더 근육을 더 풀어주기 위해. 풀어주기 위해서 또요. 안 쓴 근육을 안 쓴 근육을 쓰려고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쓰는 게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네, 아까 뭐 이렇게 시험 문제도 한 문제 내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기람근입니다. 기람 작용. 주동근과 우리 근육은요 주동근과 기람근이 있는데 이 주동근과 기람근을 개념을 잘 못 잡아서 체육 선생님들이 그런 설명을 못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학교 때 단어는 들어봤는데 그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만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안 알려주니까. 주동근은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팔을 구부리면 이두근이 발달하죠. 알통이 생기죠. 구부렸을 때. 그러면 이 구부렸을 때 알통은 주동근이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 있는 삼두근 요 근육을 기람근이라고 해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갑자기 무거운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데 계속 하려면 힘들잖아요. 테이핑 배웠으면 테이핑 하겠죠. 근데 테이핑 배우기 전에도 못 오잖아요. 그럴 때는 펴는 건 잘 돼요. 그럼 펴는 거예요. 20, 30번 피고 하면은 그대로 다시 이두근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반대로 해줘야 돼요. 저 이거 하려고 30년 걸렸어요. 다리도 우리가 이제 다리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 찢는 걸 보통 대부분 딱 벽에 대고 있을 때 두 명이 누르는 거랑 이렇게 다리 걸려서 찢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이 출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리 찢는 거예요. 아, 찢어보셨죠? 그거보다 한 100배는 아프대요. 네, 여성들이 출산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골반이 벌어지는 거예요. 뼈가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이 다리를 우리가 찢는데 남자들이 태권도다 그만둔 이유는 다리 찢다 아파가지고 그래요. 터지고 막 해서. 그게 제일 하기 싫거든요. 나이 먹으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다리 찢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예요. 무릎이랑 허리 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찢으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니까 다리를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은 무조건 그냥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한 번인 사람도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니까 모든 게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기가 맴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같은 그런 부분들은 회전근개인데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넣으면 소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소형근이 할 때 아파요. 누르면 소형근하고 밑에 겨드랑이 쪽 소형근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90%는 전삼각근이에요. 앞에 있는 전삼각근 근육이 들어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군데 부위를 잘 활용하시면 어깨 회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극상근. 지금 이게 아까 어깨 선생님 상태에서 여기 보면 극상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 위에 이게 극상근입니다. 극하근. 이 두 개의 근육을 잘 다스려 주시면 어깨 회전과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무겁고 애리고 저리고 벽돌 하나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나오세요, 선생님. 빨간 옷 입은 선생님. 여기 나오세요. 네, 벽돌 빼줘야 되죠. 네, 벽돌 빼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혹시 지난 마이정에 보신 선생님 안 계세요? 안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진안에 있는데 잠깐 올라오시죠. 국궁정을 가봤어요. 갔더니 어떤 몇 분이 이렇게 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50파운드가 센 건가요? 네. 이거 새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50파운드 팔을. 그래갖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땡겨보라고. 그래서 땡겼어요. 제가. 그랬더니 당신 뭐야? 그러더라고요. 땡길 수가 없대요. 가지고 저도 무술이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그러죠. 네. 그런 부분 하고 쐈어요. 관역에 맞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새로운 신동이 나왔다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1번과 2번 관역 중에 몇 번 봤어요? 분명히 2번 봤거든요. 근데 맞는 건 1번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튼 맞춘 게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혹시 도민체전 이렇게 나갈 생각 없냐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운동합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이 왜 다리를 벌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국궁에 대해 좀 듣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셨는데 선서 한번 하시죠. 말을 해야 돼요. 선서. 1번 신고하지 않겠다. 2번 네 맘대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 꿈이니까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맘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미투상법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넘어가야 서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앞에서 그런 부분을 리드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좀 일으켜 가는 게 경찰들 교육 오니까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한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어깨를 한번 검사해 볼게요. 나오셔서 잘 벌려보세요. 힘 버텨보세요. 내려가지 않게. 편안하게 내려보시고 힘.
보고 올려보고 힘 버티세요. 네. 그렇게 강한 어깨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어깨 상태입니다. 돌려보시고요. 알아서 돌리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누우세요. 좀 올라오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요. 딱 되는 순간 많이 나옵니다. 혹시 경락이라 그거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경락 가면 어깨가 굳었다고 막 이렇게 풉니다. 1시간을 풀어요. 혹시 경락 받아보신 분 어깨 아파서? 없어요? 선생님은 10번 풀었어요? 아니면 한 번씩 갈 때마다 풀었어요? 네. 네? 아플 때마다? 그러면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묻었다고 많이 부르시죠? 아프죠? 대부분 10번을 끊어요. 10회를 끊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또 50만원 일시불 되면 12번을 해야 돼요. 한 번씩 갔다며요. 자, 그런데 12번을 다 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많이 가는 분이 3번. 3번하고 5번 가신 분도 더 보신 분이에요. 12번을 다 갔다는 건 인간승리입니다. 왜? 엄청 아파요. 아파가지고 못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딱 보면 굳었다고 막 이제 손을 이쪽으로 고개 돌려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생님의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보이세요? 네. 하고 좋다고 막 윤커 그런 거 보이시죠? 네. 우리 선생님 어깨가 아픈 건 아니에요. 저기를 주물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어깨는 굳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마사지 한다고 해서 저게 풀리지 않아요. 그걸 푸신 분은 아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왜? 그 단단했던 게 뼈예요. 그걸 갖다 풀어요? 뼈를 부셨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잠깐 일어나셔서. 그리고 만세. 네, 그리고 만세 하시고 3분 정도 있겠습니다. 네, 3분 있고 우리는 수업하고요. 어차피 뭐 누워 계셔서 할 일이 없어요. 누워 계시는 것밖에. 자, 그러면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안 돌리고 옆으로 돌렸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옆으로 돌릴 이유가 뭘까요? 아프니까. 그러면 그걸 통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통증은 왜 있냐 이거죠. 구조는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있어서 아프니까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염증이에요. 염증은 즉 통증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드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육이 한 데는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럼 항생제 드셨는데 염증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이 염자를 한자로 보니까 불화자 2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선조들은 다 알았던 거죠. 염증은 뜨겁게 해주면 돼. 그래서 아랫목에다 지셨던 건 허리 아프면. 그래서 특히 우리 남쪽은 탕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뜨거운 걸 먹고 시원하다고 그러죠. 네, 그런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를 올려주면 좋은데 암세포도 42도 이상 올라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내 몸의 온도를 42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40도가 넘어가면 내가 먼저 죽으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억울하긴 하죠. 그러면 내 몸의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식을 올릴 수 있어요. 의식. 쌤, 야동.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잘 보세요. 요즘 좀 보기 힘들 텐데. 봐요? 야동은 야구 동영상을 야동이라고 보죠, 선생님. 저랑 똑같은 야동이에요? 네, 저는 다른 야동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2002 월드컵 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 3차전 같은 경우 이제 우루과이랑 할 때 막 전 국민이 막 난리 났잖아요. 왜? 그럴 때는 염증이 없어요. 안 올라가면 팔 바로 올라갑니다. 왜? 계속 대한민국 외치고 하기 때문에 근육을 쓰기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의식적으로 올리기 힘들고 그러면 운동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운동에서 열이 나는 건 근육이 부딪히면서 열이 나요. 그러다가 파이트하면서 이 열을 냈을 때 그 주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찌뿌둥하고 아픈데 운동을 좀 먼저 풀고 운동 땀 좀 나면 아픈지를 모르고 해요. 그리고 끝나고 30분 지나면 땀이 식으면 내가 왜 했을까? 다시 또 아프죠. 후회하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열을 내는 그 방법을 저항성 운동을 자주 해줄 수 있어요. 저항성 있게. 그러니까 근력 운동과 함께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서서히 달래가면서 근육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모르고 쓰기 때문에 2차 손상이 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누우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배. 보세요. 여기는 돌려서. 안 아픈 거 봐요? 그죠? 그죠? 당연하죠. 허리 망곡이 없으면 어깨 뼈가 말려요. 그래서 누르면 딱딱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따라오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긴장 상태 유지하니까 계속 순환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묵직하고 그렇게 되면 어깨가 그러면 목까지 연결돼가지고 목도 뻣뻣하고 그런 상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골반에서 허리에 망곡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허리에 망곡이라 만들어 놓고 그냥 만세만 부르고 있었는데 만세 부르면 등 쪽이 지금 쫙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통증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마사지를 받고 경락을 받고 해가지고 어깨를 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허리 체형만 잡아주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얼마 여기서 파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어깨 좋아질 것 같잖아요. 네. 꼭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꼭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팔아요? 얼마에 어디서 팔아요? 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죠. 네, 그건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면 잠깐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괜찮으세요? 아파요? 여기는 좀 안 아프고 어느 쪽이 더 아파요? 오른쪽이요. 한번 다리 한번 살짝 구부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네요. 반대로. 제가 마이크 없어서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끌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무릎도 이 다리가 더 안 좋아요. 고관절도 안 좋지만 이 다리를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움직여요. 근데 이 다리는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다고 가서는 이 무릎도 안 좋고 이 배도 아프고 다 지금 아플 수밖에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얘기는 인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왜? 이 정도면 짜증을 내야지 화를 쏘는 그게 아니라 화를 쏘면서 뭔가 막 어떤 마음을 갖고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쓴다는 것은 인격이 굉장히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화를 잘 쏠 수 있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다칩니다. 또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지 그걸 알아야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마음먹을 해서 저렇게 묵직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일어날 때 느끼는 살짝. 이것은 관계를 조절합니다. 허리가 가장 안 좋으시면 1단계, 그 다음에 일반형 2단계, 운동 많이 한다 3단계, 4단계까지. 근데 4단계는 사람의 각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복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편백나무 경침 있는 분 있죠. 그게 일반 오동나무보다 좀 더 비싸요. 그게 비싸고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잘 사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편백나무는 특성상 가운데가 볼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허리 망복이 옆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올라오다 보니까 베이죠. 그래서 그것은 요침으로 쓰면 안 되고 경침용이니까 몸만 쓰면 돼요. 대나무 되는 거. 네? 대나무로 돼도 이런 형태가 각도를 못 맞추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가장 약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1단으로 해야 되는데 2단부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이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은 없고 온라인 매장만 있으면 좀 적어주시죠. 네, 벌써 검색해 보려고. 예, 이거의 이름은
등받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수천 가지 등받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된 서라고 적으시면 돼요. 더 된 서. 댄서 치면 안 나와요. 더 된 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더 된 서를 치시면 돼요. I입니다. 네, 더 된 서 치시면 나오는데 여기 스펀지가 있다든지 그건 약해서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게 좋습니다. 검색하시면 얼마인가요? 4,000. 4,000 얼마요? 네? 4,170원. 제일 낮은가요? 배송비 포함은 3,000원이 플러스됩니다. 17,000원이요? 4,130원인데 17,000원을 드셨어요. 2만 얼마도 있어요. 똑같은데. 그래서 아마 4,130원 그게 제일 저렴한 것 같아요. 택배비 합치면 7,130원이 되겠죠. 이 저렴한 것이 내 허리와 어깨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비싸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어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이런 분을 구하기가 쉽진 않아서 계속 이렇게 교육의 연장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무릎을 한번 완전히 눌러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눌러볼게요. 아파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꺾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아파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엄청 아파요. 근데 여기는 좀 덜 아파요. 이쪽은 그래도 못해요. 네? 뒤집어. 저희 동네는 이렇게 하면 뒤집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세요?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하면 뒤집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리가 문제였잖아요. 이 다리 장단지는 괜찮거든요. 이 다리 장단지는 아파요. 그리고 무릎도 여기도 목공돼서 이렇게 누르면 괜찮은데 이 다리는 아파요. 그리고 엉덩이 이쪽은 괜찮고 여기도 아파요. 전체적으로 제가 잡는 포인트가 다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계속 주면 선생님은 이쪽 무릎이 계속 아파요. 근데 병원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나오는지 아파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루를 썼죠. 하체로 버텨야 하루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이런 분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섹시해져요. 섹시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 다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뒹굴어요. 이 고관절이 긴장돼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소리 3번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악소리 3번 하시면 돼요. 악소리 3번 하면 좋아져요. 악소리 3번. 그런데 지금 여기가 됐잖아요. 꺾었고요, 다리.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되는데. 안 아파요? 무릎으로 제목이 아니어서. 우리 선생님은 고관절 때문에 무릎까지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에 뼈는 문제가 없어요. 뼈는 문제가 없는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통증으로. 뭐냐? 근육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근육은 약을 먹다 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좀 관심만 가지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저는 걷기로 바빠요. 걷기 지도자격이 있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걷기 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많냐고. 네, 저는 기본 4시간 아니면 안 갑니다.
왜 그냥 4시간 정도 져야 설명이 돼요. 그리고 왜 손을 갖다 주먹을 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나온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이걸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만든 게 이 손가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깨 팔 쏠 때도 어깨 힘 빼야 됩니까? 어깨 힘 빼고 쏘라고 말씀하시죠. 가볍게 쏘라고요. 대체 그 말이 어떻게 가볍게 쏠까요? 힘을 줘야 버티는데. 예? 어깨를 내려서 힘을 딱 내려서 딱 당기면 돼요? 네. 모든 상체를 쓰는 운동은요 종목마다 다 뭐라 그러냐 어깨 힘 빼는 3년 거예요. 그 어깨 힘 빼는 3년인데 그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깨 힘 빼는 3년이야 하고 지나가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힘 빼는 3년 다 그러고 가요. 그 힘 빼는 건 이 검지손가락에 달려있어요. 검지손가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어깨 힘이 빠지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모르면 못 가르칩니다. 지도자가 알면 그걸 바로 이해시켜서 바꿔줍니다. 지도자는 그래요. 지도자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어요. 우유를 먹으면 건강하려고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죠. 네. 그런데요, 지도자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달을 열심히 했던 선수였는데 선수 딱 끝나면은 먹기만 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죠. 계속 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입니다. 배달을 계속 하고 자기를 관리 안 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유지가 되고 그 기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알고도 지도자 심판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저희 종목도 지도자 교육 많이 했어요. 저는 우슈라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맨날 가서 막 합니다. 그럼 맨날 바뀌었대요. 그럼 맨날 그거 드려야 되고 보수교육 가야 되고 저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똑같더라고요. 핵심.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몸을 좀 더 알면 또 선수 생명이 길지 않을까요? 이걸 몸을 잘 아는 지도자가 지도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주먹 한번 접으시죠.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식사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시원하신가요? 그러면 잘못 오신 거예요.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근육을 썼어요. 근육을 계속 움직였는데 어떻게 시원합니까? 우리가 분무기를 막 해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 눈을 감고 해볼게요. 눈 감고 한 번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 관절이 도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아, 나이 드시니까 관절인지 근육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주먹 쥐고 했을 때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관절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주먹을 했을 때는 어깨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쌓여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근육을 쓰지 않고 어깨 가볍죠? 관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잡는 요 부분들은 요거 가지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손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엘보 있나요? 혹시 엘보 있는 분 있어요? 엘보는 없으신가요? 네. 엘보는 병원 가면 잘 안 나서요. 엘보 있으세요? 엘보, 어깨 딱 하면은 팔꿈치 아프시냐고. 선생님? 엘보? 여기 안에 헬멧 한 개씩 써놔야겠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는요, 꺾어보겠습니다. 어깨가 좀 올라가긴 하죠.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 어깨는 올라가죠. 압박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핑을 제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98년부터 하던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쁜 손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만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운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보고 하면 어깨 안 올라가. 엘보는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줘야 돼요. 그냥 테이핑만 하면 효과가 그렇게 세지 않고요. 교정을 하고 테이핑 해주면 극도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손목을 특히 또 이렇게 당기면서 손목을 또 많이 저항을 가기 때문에 손목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깨가 아파요. 근데 아프다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더 상처 생겨가지고 더 아파버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항상 근육을 할 때 방향성은 기량작용이 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좀 되네 그러면 그때 좀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셔야지 안 되는 걸 막 하시면 더 아픕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시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다리 벌리고 벌려주세요 다리. 네 알아요. 안 벌리시는 거 알아요. 벌려보세요.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마가 딱딱. 네. 이제 쥐까지 나. 이 병 이름이 사실은 부르자식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 이마가 딱딱히 절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파요. 이마 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 어깨 좀 만져보시잖아요. 오늘은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못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선생님 세 분 잠깐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세 분이 다 다리를 찢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아까는 고쳐 주니까. 나오세요. 이쪽 뒤로 옮겨주시고요. 아니 저를 놓고 어떻게 들어요? 역시 배려심이 좋으세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려고 보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자, 선생님 뒤에 가셔가지고요. 어떤 거 말고 막 밀어주세요. 선생님 끝까지 잡고 찢을 건데요. 허락을 갖고 잡으셨나요? 늦었어요. 이제 수습하시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시면 저 신고 안 됩니다. 어때요, 선생님? 어떠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지 뭐. 괜찮죠? 네,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아파서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찢었어요. 절대 이렇게 찢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동안 누르고 있어요? 후안에서 내려와야 반대로. 자, 줄이를 틀 건데요. 앉아서 두 분이서 박자를 살짝 맞춰가지고 뒤로 내려보라고 이 정도로 하나, 둘, 셋, 선생님이 사공들이 조금 약해요. 바로 사공이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공이 좀 약해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공 됐죠?
이거요. 이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처음 내려가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본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여기 눌렀을 때 아팠거든 이렇게 찰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눌렀을 때 막 난리 났죠. 괜찮대요. 그리고 잠깐지 아팠거든요. 안 아파요. 무릎도 여기도 굉장히 편해요. 여기도 덜 아파요. 의심이 많아서. 이거 있으면 굉장히 아프고 편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볼게요. 특히 이쪽이 아파요. 이쪽은 별로 안 아파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아프고 어깨도 이쪽이 아파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딱 보면 이분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까지 나와요. 옆으로 가세요. 이런 분들은 다리 하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놓고 배를 만지면 조금 낫죠. 이 상황에 하고 지금 혼자 막 그러게 돼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답답한 겁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삶이 좀 편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좀 편해지거든요. 근데 모르면 계속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리만 찢지 마. 근데 다리를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물집이 다 찢어지거든요. 앉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세 분을 2만 원씩 주고 사요. 6만 원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세 분이 없잖아요. 한 분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써먹을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분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셔서. 네, 이게 벽입니다, 벽. 벽이니까 우리 선생님은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이 딱 여기 다리를 대고요. 다리를 가져와서 목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20, 30번 하고 반대쪽도 20, 30번 하고. 잠깐만 선생님 사진 찍으니까 됐나요? 충분히 나누시고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가서 하고 하면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자골신경통이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계속 평생 고생을 해요. 특히 자골신경통은 이겁니다. 자골신경통은요, 이건데 허리에서 내려오는 가장 굵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한 번 아프고요, 여기 눈썹 아프고 잠깐 이렇게 세 군데 아팠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가장 굵은 신경이 자골신경인데 이 자골신경은 이 피리포미스라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골신경통을 척추의 문제로 인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용이 심한 경우가 이거예요. 이 근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근육을 활용해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어디 붙었냐면 고관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건 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진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근육이라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딱 자골신경 있는 분들은 일단
이걸로 가장 먼저 판독을 수 있어요. 딱 보면 이 무릎 옆에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 근육을 누르면 아프다 그러면 오른다리 왼다리 했을 때 아프다 그러면 일단 자골신경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오른다리에 있으면 우골신경이고 왼다리에 있으면 자골신경이 아니고 앉을 때 닿는 뼈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좌골신경입니다. 오른쪽 쪽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좌골신경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로 이렇게 눌러보면 난리 나요. 여기로 눌러보면 이 근육하고 여기 눌러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까지 눌러보면 난리 나요. 네 번째 5분 눌러보면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중둔근 요 밑에 있는 요 근육을 누르면 난리 나요. 여기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다리를 이렇게 좀 이완시키고 움직여주니까 고관절이 움직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상근이랑 근육이 늘어나면서 자골신경 누른 걸 떼니까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놔두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은 오른쪽 무릎이 계속 퇴행성이 올 겁니다. 아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통증이. 그러면 왜 그렇게 통증이 올까? 이겁니다. 이게 꼬리뼈고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이 붙어가지고 어디 붙어 있느냐? 무릎 안쪽에 붙어 있죠. 이 근육이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렇게 눌렀을 때 아팠던 이유가 이 근육 때문에 그래요. 동공근이라고 해요. 동공근.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 이름이 동공근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이렇게 타보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팠던 건데 여기 고관절을 움직여주니까 이게 열이 전달되면서 염증이 사라지니까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다리만 이렇게 찢어주게 되면 웬만한 통증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무릎도 좋아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놔두보는 사이에 아프고 병원을 가도 찾지 못하고 악순환 되다가 만성되면서 결국은 수술하는 거죠. 그래도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약 먹고요, 주사 맞고요, 수술이 단계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약 드시다가 좀 지나면 주사 맞고, 주사 맞다가 수술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오른쪽 수술하시면 1년 뒤에 왼쪽 수술하시더라고요. 왜 그냐? 이쪽이 아파서 했는데 사실은 이쪽이 아프니까 이쪽을 대신 써서 더 아프게 느꼈던 것 뿐이에요. 원래 이쪽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수술하지 않고 내가 무릎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저도 제가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우슈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중의학을 했어요. 중의학. 중국어를 중의학이라고 그러고 한국어하고 한의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의학을 하고 저녁에는 체육대학 가가지고 우슈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합니다. 그때가 30대 때인데 20대 그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공중 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했으니까 돌았죠. 근데 희한하게 돌고 천장 봐야 되는데 천장이 안 보여요. 왜? 나이 많고 무거운 거 생각 안 하고 배달 안 하고 우유만 먹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꽁그라졌는데 무릎이 확 꺾인데 빡 소리 나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선수 생활하면서 막 썼던 다리인데 그 다리가 빡 소리 나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무릎이 안 굽어져요. 뻗정다리 돼가지고. 이게 중국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문이 좁아요. 이제 문도 없고 이제 머리가 보이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밀어보면 철퍼덕이고 그리고 차를 타려고 택시 타려고 되게 다리가 되게 굽어져야 타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겪으면서 중국 병원을 갔는데 사진을 딱 찍더만 그래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차이나가. 네. 좀 예능을 하면 좀 웃어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나예요, 영어로. 네.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중의학을 하니까 제 몸에 침을 놨어요, 무릎에. 근데 통증이 약간 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 무릎이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정형외과 가서 딱 해보니까 십자인대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도 많이 하니까 딱 잡더만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십자인대 나갔는데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냥 쓰래요. 그냥 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완전 파열이 아니구나. 부분 파열이구나. 우리가 파열이라는 것은요, 근육을 보면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가닥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10가닥으로 나눴을 때 한두 가닥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가버리면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근데 선수들이 재활을 하는 선수가 있고
수술하는 선수가 있어요. 수술하는 선수는 완전히 그냥 파열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내가 재활을 해도 그 수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몸을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수술하는 선수가 있고, 이종수 선수가 그 예죠. 2002년 때 4월 3일 날 꼬꾸라져요. 갑자기 막 경기 달려가다가 꼭 부러져가지고 무릎 십자인도 파열돼가지고 월드컵을 못 나가요. 이동수 선수가. 그리고 독일 가서 수술하고 오죠. 그런데 이게 한두 가닥 이렇게 약간 파열이 오게 되면 인대 옆에 근육을 강화시켜서 인대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재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육은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능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요. 뼈의 구조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근육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긴장을 통해서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팠는데 무릎 교정을 한번 딱 했더니 빡 소리 한번 나더만 무릎이 앉을 때 끊어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 밥 먹을 때도 산 밑에 다리 뻗고 밥 먹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앉으려고 하면 끊어질 것 같고 걷다 보면 훅 빠지고. 근데 그 부분이 빡 소리 한번 교정 한번 했더니 빡 소리 한번 나더만 앉을 때 그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힘이 제일 좋으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오시죠. 예. 그리고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제가 잘생기신 분만 모셔요. 저는 저보다 잘생기신 분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은 이렇게 하고. 광주에서 오셨네요. 광주 문진정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를 거예요. 선생님 버티세요? 네. 광주의 자존심. 어떠신 것 같아요? 오른쪽 가요? 신발을 신을 때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신발을 벗으니까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짝이거든요. 쳤을 때도 축이 안 맞아요. 축을 더 맞췄으면 훨씬 편하게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새 신발 입으면 힘도 못 쓰는 신발인데 그러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체형이 달라요. 체형이. 그래서 골반이 반뜯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운동 동작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변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의적으로 잡아서 딱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부위의 근육을 일부러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에 긴장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신발 한 짝만 신고 그러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갔다 왔는데 신발 하나 잊어버리고 왔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이 다리가 좀 짧아요. 왼다리가. 오른 짧으세요? 왼다리가 짧으세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다리 짧은 다리를 길게 해야 되는데 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허리를 틀어서 교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귀를 연구했어요. 귀를 연구하니까 귀를 하니까 다리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리가 짧아지는 원리가 있어요. 여기 톡 보면요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골반뼈 있으신가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미인들은 다 이게 튀어나와 있대요. 선생님도 이제 미인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인 되는 조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 오는 날 서 있으면 여기에 물이 보인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선생님? 네.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뼈가 중요합니다.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뼈가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골반 교정이 필요한데 다리 짧아지는 것을 갖다가 귀를 연구했는데 귀를 만지니까 다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한번 만져주세요.
아까 오른쪽 있을 때 벗었을 때 힘들어갔잖아요. 신발 벗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몸을 바꿔야지 신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신발을 입으니까 네. 훨씬 잡을 때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짧은 다리 길어지고 긴 다리 길어지면 조건이 처음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다리만 길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귀를 계속 만지면 다리가 길어집니까? 그러면 제가 이 모양의 꼴로 살겠어요? 1, 2cm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 가능성을 봤으면 내가 잘 관리만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를 만져서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유지하는 거 뭐냐? 근육이에요. 그럼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가 되냐? 자, 이렇게 됐어요. 힘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대쪽 오면은 다시 힘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남의 고통 나의 기쁨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다리가 다시 짧아졌어요. 그럼 이 다리를 이렇게 빠졌던 걸 다시 집어넣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 잡고요. 이 다리를 10번만 자세히 뒤로 쭉쭉. 하나, 둘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열. 한 번 더. 네,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다리를 해서 균형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시길래. 그러면 왜 그러냐면 길어졌는데 또 길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편 가야 돼. 엉뚱한 자리 차면 반대로 길어져요. 이 상수계산 잘해야 됩니다. 여덟, 아홉,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귀엽죠? 이렇게 해보세요. 속았죠? 그런데 선생님 귀 어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왜 궁금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아,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 귀만 잡고 계세요, 지금 뒤에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 만지면 안 돼요. 선생님, 봉사정신이 항상 봉사자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서 오늘 봉사의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인기 훌륭하시니까. 그대로 아니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 가세요. 여기 보이시죠? 아니요. 기다리세요. 기다려.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고관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 귀로 하세요. 왼쪽 귀로. 왜 왼쪽 귀로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 98%가 오른수잡이에요. 그러니까 왼다리 짧다 생각 이거 하시면 돼요. 일주일 뒤에는 같이. 그리고 다리도 이걸 뒤로 차는데 이렇게 찼어요. 차는데 전화 왔어요. 선생님 멀쩡하던 반대다리가 짧아졌어요. 이 다리만 차니까 이 다리 30번 차면 한 10대 반절 정도 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같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셔야 될 운동이 엎드려 보세요. 이걸 루프밴드라고 그러는데요. 밴드를 차고 다리 벌려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팔 들어보세요. 고개 들고 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근육이 다 수축합니다. 그래서 몸이 쫙 세워져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나이 드신 보면 이 근육이 수축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쭉 해서 계속 근육이 짧아지면서 나를 빠뜨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 10초 정도 하고 한 5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네. 이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 이 밴드를 복근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잡으시고. 이렇게 무릎 옆에다 하고 다리 살짝 벌리고 팔 잡아보세요. 찾으세요? 네. 딱 보면 이 텐션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고무줄 자체가 텐션이 다 달라요. 색깔별로. 이게 있으면 이게 쫄아들기 때문에 이걸 밀어서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항문이 조이니까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 훈련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녹색이 가장 약해요. 녹색이. 그래서 초급자는 녹색. 그 다음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2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같이 하면서 그래서 같이 적용,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고생하셔서 고문을 하나 주세요. 예? 고문 하나 드리라고. 밴드 하나 드리라고. 그거 하나 드리라고요? 네. 그럼 아까 나오신 선생님.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몇 시죠? 8시 10분이요? 자,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태권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태권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갑자기 또 태권도를 버리시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해보셨죠? 네, 어렸을 때면 돼요. 어렸을 때 하면 돼요. 지금은 커가지고 태권도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자, 나오시면 어렸을 때 제가 설명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앞으로 보셨는데요. 한번 주먹을 네, 이렇게 그리고 다 되셨나요? 자, 제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버텨보세요. 제가 약하게 때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티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근데 여기서요. 이 상태로는요, 옆으로 더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안 넘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손목 이거 하나 빼버리면 힘 못 써요. 알겠어요. 안 넘어지는데 여기서 요거만 돌릴게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안 밀리는데 고개만 살짝 들이면 네.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왜 힘이 빠질까요? 힘을 쓸 수가 없을까요?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축. 북공은 축이잖아요. 그게 딱 안정이 됐어야 내가 다치지도 않고 딱 서로 정확히 쓸 수 있는데 흔들려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축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 했을 때는요, 축이 지금 다 팔다리가 맞아요. 근데 이걸 발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무릎이라고 보시고 이게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딱 꺾으라고 힘이 빠져버렸을 때, 그럼 이쪽 발목 힘 없어지면 힘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해서 안 돼요. 딱 축이라는 게 각도입니다. 그래서 딱 이 팔을 딱 했을 때 이 발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쭉 했을 때 안 밀리는데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럼 허리가 꺾여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술렁거려서.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손목,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이 부분을 팔다리가 잘 맞아야만 축이 잡히는 건데 그 축을 잡을 때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전상단골 극이라는 뼈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무릎 실관절, 무릎 뚜껑 있죠? 거기하고 딱 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지고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경골 교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톡 튀어나온 뼈 있죠? 무릎 밑에. 그게 뭐냐면 경골뼈예요. 경골, 정강이뼈. 정강이뼈인데 이 뼈를 쭉 그냥 직선으로 이 슬개부랑 같이 굳었을 때 이 각을 Q각이라고 Q앵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자들은요 이렇게 넓어요. 각이.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좁습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가 차이점이 생기는 건데 여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무릎 앉기를 잘해요. 각이 넓어서. 유연해서가 아니라 각이 넓어서 잘하는 거고요. 남자들은 각이 좁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엄청 고관절이 아프죠. 여성들은 출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돼 있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남자들은 다른데 이 Q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X다리가 돼요. X다리. Q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O다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고관절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골반이. 그러면은 이렇게 다녀야 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좁히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좁히면 내가 좀 오므라들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걸어다닙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보면 골반이 이렇게 매끄러운 것보다 이렇게 튀어나온 여성들이 있어요. 옷 입은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거죠. X다리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여기가 고관절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무릎을 벌려서 오다리 형식으로 본능적으로 걷게 되는 거죠. 이것은 스쿼트하고도 연결이 돼요. 스쿼트 동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보행이라는 그런 부분을 할 때 11자로 똑바로 걸으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11자로 똑바로 걸으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안짱다리가 돼요. 11자로 똑바로 걷는 분은 안짱다리고요. 신발 뒤꿈치에 가운데가 다시는 분은 안짱다리예요. 안쪽은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안짱이니까. 그러니까 11자로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11자 형태처럼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걷다 보면 약간 고관절하고 무릎 각도가 있어서 7에서 14도, 5도 정도를 벌려서 걷게 돼요. 빠듯이 걷게 되면 이렇게 걸으니까 안짱다리인 거예요. 그럼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힐 신고 걷는 거와 똑같아요. 힐 신고. 힐을 신고 걸으면 옛날에 그 구두를 무슨 구두라고 했나요? 힐을 신고, 힐을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예? 삐딱구두 말고. 빼딱구두, 빼딱 넘어진다고 해서. 빽 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삐딱구두라고 했어요. 삐딱 넘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관략근에 힘이 안 들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 나오시죠. 네,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오고 쉬워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리 어깨를 좀 벌리시고 발끝을 11자로 똑같이 맞출게요. 11자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항문에 힘 한번 줘보세요. 항문 힘 잘 들어가시나요? 여기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지 항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진 않죠. 힘을 쓸수록 이쪽에 더 힘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 상태로 활을 쏜다고 하면 활을 당길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쏠려고 하면. 왜? 항문이 간략하게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이 조여져서 꼬리뼈를 말아줘야 되거든요. 항문이 조여져 꼬리뼈를 말아줘야 축이 뒤꿈치로 잡히는데 그래서 벌리는 거예요. 잠깐 벌렸거든요. 뭐 어때요? 힘? 어때요? 네, 힘이 잘 들어가죠. 제가 만져보기는 좀 그러긴 한데 딱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힘이 여기에 들어가지 항문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항문을 딱 조이면 이 상태로 벌어지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각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꼬리뼈를 말아서 내 뒤꿈치의 축을 딱 잡아야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유가. 근데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 각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기준을 잡고 자기한테 조절하는 거죠. 왜? 조금 더 오픈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닫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신체 조건에 좀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시면 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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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보이시나요? 네, 아무튼 간단합니다. 11자 발끝 11자 완전 11자 힘 말랑말랑 해지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자로 걷는 게 아니라 딱 걷다 보면 약간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밟을 때 엄지 발가락으로 밟고 나가면 돼요. 엄지 발가락으로. 근데 엄지 발가락이 안 나오고 깨끼 발가락이 가는 분은 8자예요. 그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나 모든 운동이나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제가 이 검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힘입니다. 힘. 그러죠? 근데 제가 손가락으로 뺐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는 힘 안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때는요, 절대 안 와요. 손가락으로 빼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그죠, 선생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힘은 있는데, 딱 잡으면 힘이 끝났어요, 서로가. 근데 저는 손가락을 빼면 어깨가 더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한국무용도 보면 이 검지손가락을 빼요. 허허 할 때 빼더만. 그죠? 왜 빼요? 에?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제가 말하니까 그럼 가자고 막 하는 거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무용 선생도 불렀어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요, 이걸 안 빼니까 어허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빼니까 이걸 빼야 어깨 힘이 빠져서 어깨가 회전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손가락에 주먹을 쥐고 힘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러니까 이 손가락 힘이 빠져야 내가 어깨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어깨 힘 빼는데 3년을 갖다가 바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또 요거 잡 땡기는 거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나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좀 무릎이 불편하신 선생님 계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불편하신 분? 없나요? 나와보시죠.
정도 계단 올라오시면 일상생활은 괜찮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다리 한번 걸리고 앉았다 이랬는데 해주세요. 멀쩡합니다. 일상생활은 뭐 지장이 없어요. 그죠, 선생님? 일상생활 지장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되면 무릎은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나오셨죠? 제가 무릎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진짜 무릎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오시죠? 이제 계단 올라오는 거 말아요. 그렇지. 미리 말하면 항상 연기력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앉으세요. 근데 지금 손을 대가지고 저보고 위에서 이렇게 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심이 갑자기 늘 줄 몰랐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왜 누워요? 여기 테이블에 뭐 누우려고 엎어지려고 뒤집어지려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계시보세요. 아이고, 무릎이 다 떴네요. 6.25 때 인민군 땡기가 일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벌써 이게 쑥쑥 들어가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이 다 된 겁니다. 나이 드셔서 무릎 아프시면 다 떠야 돼요. 그죠?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참을만 하고, 이 다리가 아프고. 제가 봤을 때 이 다리가 아까 선생님한테 이 다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말씀드렸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고로 요 플랫슈즈 있죠? 굽었는 거. 그냥 이게 요즘 젊은 애들 쪼리라고 하나요? 이거 신으면 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체형이.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이렇게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릎을 봤을 때 자기가 앉았어요. 무릎을 딱 이렇게 코를 댑니다.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릎 높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뚜껑 위에서 이 슬개머리와 무릎 뚜껑이 딱 잽니다. 옆으로. 그러면 이 높낮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 다리 이쪽이 지금 아니죠? 이쪽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이쪽이 내려와 있거든요. 왼다리가. 그럼 이렇게 왼다리가 내려왔다고 보면 이쪽 무릎에 구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쪽은 눌러도 괜찮은데 이쪽은 아프요. 눈 커지고 그럽니다. 이거 하셔도 돼. 이 순간은.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안 아프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뼈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릎이 이렇게 움직일 때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슬개골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퇴 근육도 지금 늘어나 있는 겁니다. 수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퇴 직근이라는 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당겨서 여기까지 붙었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 슬개골이 내려와서 계속 이런 작용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되면 될수록 암호가 더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법은요, 물땡구팍. 뭐라고요? 물땡구팍. 누르고 당기고 구부리고 팍 치면 된다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교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잠깐 내려오세요. 돌리게. 이렇게. 올라가시죠. 무릎을 보면 여기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뼈를 주먹으로 한 30분 칩니다. 치다 보면 지금 제 주먹이 좀 아프거든요. 오래된 거예요. 좋은 다리는 치면 하나도 안 아파요, 주먹이. 근데 안 좋은 다리 쪽은 치면 칠수록 오래된 곳일수록 더 제 주먹이 아파요. 30에서 50번 정도 이렇게 칩니다. 몇 번 쳤어요, 선생님? 숫자 안 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야, 바로. 안 세웠는데. 네, 다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눈땡이죠. 무릎 뚜껑 누르고 당기는 거예요. 그거 구부리 돼요. 그대로 구부리 돼요. 더 확 차요. 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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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시고, 구부리. 힘 빼시고, 구부리. 선생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한 번 더. 무릎 뚜껑 놓치면 안 돼요. 누르고 뒤로 당겨 그대로 올려야 돼요. 후, 하. 후, 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때 괜찮죠. 그러면 무릎이 가벼워져 있다는 거죠. 가볍죠.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있니까? 있죠. 자, 그래서 길이를 재보면 올라왔죠. 아까 이렇게 차이 났던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릎 구조가 맞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를 탱크가 못 지나가게 그 위에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발목 힘 빼면 돼요. 발목 힘 빼요. 딸려오면 안 돼요. 딸려오면 안 돼요. 발목 힘 빼면 돼요. 앉으세요. 네. 이쪽만 해나가네요. 발목 힘 빼세요. 막 잡고, 그 잡고. 됐어요. 이 영상은요, 스스로 교정하는 영상은 닥터케이 마이 워킹 들어가시면, 카페 들어가시면 스스로 교정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 가르쳐 드리면 선생님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먹으로 무릎에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 그 뼈를 한 다리만 하세요. 칩니다. 그리고 30에서 50번 치면서 너의 다리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내 다리는 아프니까. 여기 30, 50번 쳤어요. 그 다음에 손을 포개. 이렇게 포개가지고 무릎 뚜껑을 눌러요. 이게 누래요. 누른 다음에 위로 당겨요. 땡. 누를 땡 잡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땡으로 구부리 돼. 구. 팍 차요. 그렇죠. 이걸 3회서 반복을 해주면 딸깍하고 소리가 나요. 무릎 교정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뜬 것은 발목 때문에 그래요. 발목이 위로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지 빼보세요. 좀 오래됐네요. 네, 벌써 여기 5분 뒤에 골프공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발목 빼주면 좋은데 발목 교정을 잘 못하니까 일단 그 무릎 교정을 꾸준히 하시는 눌땡근방 하시면 바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으면 더 여러 가지 하겠지만 준비 업무는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보시죠. 선생님 나오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펴보시고요. 팔 한번 벌려보시고 오른팔, 오른팔만 힘 줘보세요. 힘. 네, 힘. 네, 이렇게 좋지요. 잡아보셔서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처럼 이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선생님을 보시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을 보시고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힘을 주겠습니다.
진심이면 절대 힘이 빠지지 않겠죠? 자, 사랑이란 말하고 힘 주세요. 시작. 사랑해. 힘. 진심일 줄 알았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종성 선생님 옆으로 가셔서 자, 뭐라고 하냐면 썩을 놈하고 힘 주세요. 시작. 힘. 썩을 놈하고 힘 주세요. 썩을 놈하고 힘 주세요. 시작. 힘. 네. 자,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김종성 선생님 보고 있으면 사랑해. 사랑해 하고 힘주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힘. 사랑해. 이렇게 오셔서 아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자, 썩을 놈.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썩을 놈 시작. 힘. 썩을 놈 힘. 힘. 네, 올라오시고 힘이 안 들어가죠. 팔을 쏘면서 아, 저기에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어느 부분하고 맞을까? 전혀 달라. 자신감이.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요거 보세요. 힘. 힘.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 보세요. 검은 거. 힘. 힘. 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죠? 힘이 그냥 들어가 안 들어가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면 티브로드라는 잡지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캡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작가가 이 그림의 제목을 뭘로 지었을까요? 4개거든요? 동그란 긍정적인 거고 네. 삼각형이라 네, 그것은. 아, 그래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이라고 말을 하고요. 파인애플이라고 그래요, 많이. 근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정한 제목은 생로병사입니다. 이게 생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삽니다. 다 힘. 그냥 빠져버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이상해 하고 갔어요. 물론 듣는 분은 저놈도 이상하고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했을 때 내가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걸 보는지 어떤 걸 듣는지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를 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쏴버릴 거야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마음을 갖고 화를 쏘냐고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지도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착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더라 까먹었네. 미안해. 그러면 지도자 자질 없는 거예요. 딱 하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좀 다르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무게를 그냥 일단 무기고 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알려주면 돼요. 근데요 이거 있어요. 뭘 까먹었는데 알아봤는데 그때 교육까지 배웠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요 배우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거 뭐야? 신뢰가 깨져버려요. 내가 나쁜 짓 아니잖아. 나쁜 짓 아니면 그런 부분은 딱 하고 일단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한 걸음 한 번 더 나가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막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지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틀려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에 잘 알려주면 되니까 노력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이거 보시면 1, 2, 3단계 스쿼트법인데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쿼트를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다리를 벌리는 이유는 아까 큐앵글과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참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스쿼트 방법이. 그래서 무릎이 많이 다치거든. 스쿼트는 무릎 운동이 아닙니다. 고관절 운동을 고관절을 강화시키면서
무릎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무릎 관절을 쓰는 게 아닌데 무릎 관절에 힘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 잘못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다리가 쭉쭉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스쿼트 사용할 때 근육이 제대로 자극이 되는 건데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쳐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배를 허벅지에 댑니다. 그 상태에 요거만 배만 되는 거예요, 허벅지. 이러고만 합니다. 무릎은 쓰지 않아요. 무릎 안 움직이잖아요. 요거만 이렇게 합니다. 100개 합니다, 100개. 100개 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 관절 쓰러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여기가 펌핑돼가지고 엄청 터지려고 합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어깨 넓이를 벌리는데 여기서 발을 벌려야 되지만 벌리지 않고 무릎을 벌려요. 그러면 딱 직각을 이루면 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에 서세요. 그러면 순수하게 대퇴 사두근만 강화가 돼요. 2단계가. 그리고 3단계는 고관절인데 우리 아까 자골신경도 있던 선생님은 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사고 상태에서 바지가 좀 그래서네. 이렇게 꺾게 되면 엉덩이가 쭉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살짝 앉으면 고관절만 탁탁탁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고관절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만 꾸준히 100개씩만 해주시는 거예요. 19, 30분에. 하루에 3번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개씩을 하셔야 돼요. 1000개씩. 근데 지난번에 할머니들이 이걸 1000개씩 해요. 딱 하면 100개씩 하고 300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다 이러고 다닙니다. 왜? 근육이 강화되니까요. 근데 무릎 관절은 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하루를 오랫동안 설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꼬아서 앉았다 일어났을 때 손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면 10점 만점이 10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앉다가 흔들렸다 그러면 0.5점이고 손을 집었다 그러면 1점을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10점 만점에 8점을 기록한 환자들은 10점 만점을 받은 환자들보다 6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2배가 높았대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에 죽을 가능성이 5배 높았는데 1점을 더 높게 받으면 죽음의 원인이 21%씩 감소한다. 이건 무릎에 굉장한 얘기를 하는, 무릎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외치고 다니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못 걸으면, 따라 한번 해보시죠. 못 걸으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에요. 왜? 걷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걷기만 하면 가족들, 형제간들이 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움직이고 쫓아가지고 와서 막 합니다. 그런데요, 딱 거동을 못 오시잖아요. 이때부터 방법이요. 왜 그러냐면 이고 갈 수도 없고 외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갔을지언정 내가 운동을 해서 걸을 수 있는 무릎만 있다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못 걸으면 못 나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해야 걷는데 문제가 없지. 나중에 다리 힘 빠지고 그럴 때 다리 힘을 키운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근육이 강해지면 통증을 흡수해버립니다. 근육이. 그래서 근육이 큰 사람은 딱 때리면 왜 그래? 이러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 맞으면 부러져요. 네, 통증도.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나 그런 게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 딱 통증이 오면 근육이 흡수해버리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바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가 나오면 내가 근력이 없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도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육만 좀 알게 되면 바로 동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팔, 허리, 무릎 제가 이 세 부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만 잘 생각하셔가지고 활용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눌땡구팝은 영상 보시고 하면은 한 80%는 무조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고 빨리 주무시는 게 중요하죠? 끝나고 뵐게요, 선생님. 네. 주셔갖고 네? 인공관절 하신 분들도 저런 게 통용되나요?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요, 스쿼트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관절을 쓰지 않아요. 근육만 쓰기 때문에 근육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인공관절 하신 분이 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1년, 2년 지나면 인공관절 하기 전이랑 똑같아요, 통증은. 근데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분은 염증이 좀 사라지고 하면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